영어 박상욱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고1 예비보다 시간을 좀 안 주셔서 제가 좀 짧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빈자리가 있어서 예, 좀 아쉽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고1 어머니들이니까 작년과 올해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일단은 우리 애가 기대치에 맞게 부응해준 어머니들도 계시고 좀 약간 아쉬운 어머니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어머니들? 일단은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마음에 많이 걸리시죠? 그렇죠? 2등급까지는 맞아줘야 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첫 단추는 고1 예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작년에 그 만점자가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어머니? 만점자가 19,000명이 나왔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9,000명은요, 지하철 한 량이 아니고 전체를 다 채우고 남습니다. 19,000명이에요? 그럼 수학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 절대평가니까, 야, 우리 애는 수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죠? 수학은 사상 최대의 만점자가 작년 수학 B형에 나왔습니다. 6,800명. 자, 영어 수학 쉬워졌죠, 어머니? 자, 이제 목숨 어디다 걸어야 돼요? 내신에 걸어야 되겠죠. 그 자사고들 어머니 재수생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예. 힘은 엄청 많고요. 제가 그 말씀은 저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수생을 외쳐나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직시를 하고 이 설명회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어 이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어머니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다른데 학원에 영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좀 비교해주세요, 설명회를. 실장님들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해도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다 보면 어머니들의 경청하는 자세와 어머니들의 질문하는 수준이 학생들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먼저 어머니를 뵙잖아요. 나중에 아이를 뵈면 똑같아요. 예,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면 그 다음 스펙 보고 휘둘리면 결국은 자녀도 똑같습니다. 자녀도 똑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영어 그렇게 판도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더 바뀝니다. 19,000명이 만점인데 현재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수능으로 바뀌면 현재 예상치가 15%예요. 15%는요, 15%가 만점이 나온다니까, 절대평가니까. 거의 4만 명, 5만 명이 육박합니다. 자, 어느 걸 준비해야 될까요? 내신일까요, 수능일까요? 근데 아직도 대치는요, 수능 강조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뭐뭐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콜이 왔어요. 수업을 해달래요. 제가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제가 좀 당황하잖아요. 제가 까먹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어머니? 예. 아니 제가 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재종반 선생님들이 되게 실력이 있었대요. 제가 그렇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뭐라든지 아세요? 지금 내신하는 선생님들 훨씬 더 훌륭하대요. 왜? 내신이 훨씬 어려워졌으니까. 느끼시죠, 어머니? 그리고 제가 고1 예비 설명하면 가끔 어머니들이 고개가 이렇게 뻣뻣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뻣뻣해요. 개인적으로 와서 그래요. 선생님, 사실은 우리 애가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살다 오고, 중학교 때 경시대 입상도 하고. 그 어머니 1년 뒤면 바뀝니다. 왜냐? 내신 결과는 어머니 아시죠?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어요. 엉힘이 돼야 돼, 엉힘. 엉힘이 뭔지 아시죠? 엉덩이 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하게 암기하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면서 시작했냐면 영어가 암기 까먹이 돼버렸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한심해. 죄송합니다. 제가 디스해서. 그래서 비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옆에 좀 비교해달라. 보세요. 저는 기본적인 소신이 요겁니다. 제 기본적인 소신. 혹시라도 제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제 수강평을 써준 게 있어요. 제가 제 강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잖아요. 3페이지고요. 3페이지 수강평을 쓴 학생은 적어도 1년 이상 된 학생들입니다. 적어도 7, 8개월 된 학생이니까 저하고 수업을 벌써 내신만 해도 한 두세 번 했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보시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소신이 이렇습니다. 저의 소신이 이렇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한번 깨볼게요. 자, 우리가 휘문고를 제외하면 휘문고를 이제 듣기가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휘문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듣기는 만약에 듣기가 안 된다 어머니 혹시 자녀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수능의 듣기를 중학생한테 듣게 하면 중학생들이 다 그래요. 이게 진짜 맞아요? 고등학교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 외국어 영역이 어떻게 됐다? 쉬워지고 있다 이거죠. 뭐가 청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제가 필요를 안 갖다 어이구. 두 번째 이제 제가 문법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구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독해를 하겠습니다. 자, 제 독해책이 뭐가 있냐면 똑똑해입니다. 예, 독해를 먼저 하는 이유는 설명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독해 얘기를 못해요. 어휘 얘기하다 끝나더라고요. 왜 똑똑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예, 독해를 하면 똑똑해지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마르션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화성인. 재밌더라고요. 근데 책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상상한 배우들과 뭔가 내용이 상상이 저랑은 좀 틀어지게 영화를 좀 만드니까 상상력이 제한이 오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가끔 물으면 애들이 지금은 해리포터 세대가 아니지만 해리포터가 책이 더 재밌다는 애들이 있거든요. 글로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고요. 이런 재미를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많이 읽으면 학생들이 똑똑해진다는 이 아주 단순한 원리를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미 1년 지나왔잖아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그쵸?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제가. 다르게 끼워야 되는데 계속 한번 보세요. 어휘를 말이죠. 어머니들이 공부했을 때와 지금이요. 어휘책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알파벳 순이에요. 이 대체에서 많이 보는 어휘책 중에 하나가 스마트 라우드인데 그냥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그런 어휘책 어머니들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쫙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편집을 하고 중요도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학생들이 좀 더 외우시게 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단어가 모 고등학교 어휘 기출 어휘로 나왔어요. confis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fi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fiscal이라고 해서 회계라는 뜻이 있어요. 당연히 이 회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accounting이라는 회계야. 이런 거를 제가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표현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시간상 좀 제껴두고 이 fisc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con이 무슨 뜻이 있냐면 together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거라 이게 몰수나 횡령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들 이 단어 아시죠? 아시죠? 이거 모르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시죠? 이게 뭐죠 이게? 노동입니다. 여기다 이걸 붙이려고 그래요. 뭔가 자음이 부딪히죠? 뭘로 바꿔야 될까요? L로 바꿔야 되겠죠. 그 무슨 뜻이 되죠? 노동을 같이 하니까? 에? 협력하다 콜라보가 되는 거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수업은요 이렇게 돼요. 수업을 하면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어휘책이 어근 100개입니다. 저는요 영어 선생님들이 꼭 외워야 될 난 이렇게 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대치동 수업을 해보니까 영어 선생님들 그렇게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설명할 때 말을 좀 바꿨어요. 제발 다른 데 설명회 갔다 오시고 비교해달라. 그리고 제발 실장님들의 말빨 센 것에 휘둘리지 말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근 100개를 모았어요. 이게 어휘책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반드시 외워야 될 수거를요. 넣었고요. 고등학생이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넣었고요. 수능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1000개의 어휘를 넣었어요. 이게 제 보카바이러스 어휘책입니다. 괜찮죠 어머니? 훌륭하죠? 비교가 안 돼요 어머니 이슈폭내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고1 예비애들 데리고 이걸 했어요. 8명을 했어요. 그때 7년 KMS에서 수업을 하다가 서초로 넘어가서 8명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전교일등이 있어요. 전과목이에요. 전과목. 이게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외워서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통함기 시켰죠 어머니. 만약에 영어 통함기를 시켰으면 그 학생은요. 그게 독이 돼요. 통함기를 하면 4등급 5등급 애가 순간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요. 착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외우니까 답이 성적이 나오겠죠. 문제는 그 성적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까요? 점차적으로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이과 학생은 수학에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많으면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해도 할 수 없겠죠. 구식하게 외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수업을 했어. 얼마 전에 수업을 했더니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또 3분절이구나. 저게 되게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저 개인적으로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다 끝나니까 어쨌든 한 학생이 그래요. 야, 너 오늘 과제는 다 했냐 했더니 다른데 영어 수업 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외울 게 많대요. 근데 얘는 하고 왜냐 그랬더니 그럴 시간이 없대요. 막 외우는 거야. 그게 이과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얘가 앞으로 성적이 떨어지겠구나. 수학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문제는요. 나름 노력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에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야 너 그 영어 수업 듣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둘에는 앉아서 뭔가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재수생 퍼센트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로 제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 짧은 시간 속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읽어보셨죠?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수강평이요. 수강평 보니까 딱 두 자가 들어오죠, 어머니. 바로 열정. 제가 애들한테 이게 주입시킨 거 아니거든요. 열정. 그 다음 뭐가 들어오죠? 패기. 그 다음에 자료의 퀄리티. 제 자료를요. 강의는 하나도 안 듣고요. 자료만 받는 분들이 한 10분 계세요. 다 합치면. 장난 아니죠? 예, 제가 한 30분, 죄송합니다. 그 돈을 자료만 드리고 돈을 받아요. 출력도 안 해드려요. 그냥 메일로 보내드려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다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어.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겠대. 그럼 예약 명단도 딱 했어. 근데 이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선생님 근데요. 사실은 같이 들으려고 했던 엄마가 어머니께서 같이 들으려는 어머니께서 해당하는 고등학교 내신을 30년간 해오신 분이 있다고 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또 말씀드렸어. 어머니 시간과 실력이 비례합니까? 시간과 실력이 비례해요? 그러면 5수, 6수, 7수 하면 서울대 갑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인격이 높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던 선생님이 올해도 잘하면 그 학교가 잘못된 거죠. 왜? 선생님들은 좋은 학교들은 절대 전년도 문제를 똑같이 안 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비껴내거든요. 인터넷에서 벌고 있는 문제 안 내거든요. 에? 너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랬어. 아이고 그 어머니 큰일 났다. 또 대다수 학생들이 여기 74%가 여기서 재수를 할 텐데 그냥 똑같은 평범한 길을 걸으시는구나.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영어 성적이 오르면 국어도 반드시 오르고요. 영어 성적에서 뭔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제 요번 특강이 싹쓸이 완성입니다. 제가 완성시켜 드릴게요. 확실히 완성시켜 드립니다. 어휘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이제 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KNS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문법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극 1장부터 9장까지 아무리 완벽히 외워도 링 위에 올라가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 없는 걸 왜 외우겠어요? 근데 여기는 다 암기시켜요. 미치겠어요. 이 선생님들 내가 대상으로 문법 수업을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제가 적어도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선생님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이해시켜준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결과 암기시켜요. 이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저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별로 다 있는데 평균 90이 다 넘습니다. 그 반이. 장난 아니죠? 평균 90이 높은 거, 평균 90이 되는 거는 원래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져서 평균 90이 된 거거든요. 저는 뉴욕 양키즈 구단을 꿈꾸지 않습니다. 삼성을 꿈꾸지 않아요. 예, 잘하려는 학생이나 열심히 하는 학생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재미가 있거든요. 감독의 그게 수완이고 그게 감독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니 그 문법을 외우게 하고 싶으면 외우게 해도 돼. 그럼 외우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문법을 반드시 암기할 걸 몰아주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야 이거 꼭 암기해라 이거지. 그리고 이해할 거를 따로 빼라 이거지.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법의 이게 암기 부분이 137이라고 필살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필살기를 어휘책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휘책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휘책은 하트가 이 필살기 문법을 암기를 확실히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현재 이제 고2 예비가 되면 영어는 어머니 이제 주위에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 때문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영어는 앞으로 주의례로 그냥 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례로 가야 됩니다. 굳이 주의례를 들어야 된다면 지금 들어야 됩니다. 영어 혹시 좀 부족하다? 지금 주의례 들어야 됩니다. 학기 중에 주의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 다 망가집니다. 다른 과목 다 망가집니다. 어머니에서 뭐 주의례 영어 한다.
다만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수능이 지금 어떤 시인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이 19,000명이 많죠. 앞으로 이제 등급제로 바뀌면 4만 명에서 5만 명이 만점자가 나오는 그 수업을 위해서 만약에 영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더 투자한다. 그 시간에 수학을 공부시키시고요. 그 시간에 과탐을 시키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한 번을 더 해야 되면 방학 때 하시면 돼요. 제 수업을 듣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이걸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제가 여름방학 때요. 여름방학 때 수특을 현재 고1 애들 대상으로 시켰어요. 30강입니다. 수특이. 고3 애들이 배우는 그 자료 가지고 했단 말이죠. 수특을요. 수능 특강을. 놀랍죠? 월 4회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죠? 한 문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킵 안 했거든요. 그걸 끝냈어요. 요번에 2017년 수특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요거 8회에 끝내면 더 심하게 더 자세하게 끝내겠죠. 이게 특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특강이 2개가 있습니다. 어법 구문 특강, 수특 앤드 어휘 특강. 수특은요, 내신하고 똑같이 합니다. 먼저 내용 정리, 블랭크 셀렉션 해주고, 변형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교재 나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모든 학교의 내신 교재는 똑같습니다. 교과서, 부교재. 맞죠? 부교재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모의고사하고 EBS입니다. 맞죠? 지금 이걸 끝내놓으면요, 내년에 부교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고3은 70% 연기되잖아요? 수특에서 반드시 또 모의고사에 연기가 됩니다. 좋겠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저는 제 자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고1 예비 대상으로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문법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는 게 문법 특강이죠. 절대 그런 수업 듣게 하시면 안 돼요. 100회 무익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법 설명을 했잖아요? 문제풀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문법과 관련된 단문 독해와 장문 독해를 꼭 해야 돼요. 여기 대치동 어떤 학원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설명이 듣고 저 선생님이 어떻게 문법 특강하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다 무식하게 암기고. 단문 독해와 장문 독해까지 안 해. 이거를 고1 예비 때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럼 문법이 한 방에 끝나고 이해할 책은 제가 뭐냐면 닥치고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들었으면 이 이론서는 바뀌지 않거든요. 이걸 한번 들으면 영어 공부 금방 때까지 문법책 이거 한 번으로 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닥치고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론서예요. 문제만 바꾸면 돼요. 괜찮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시간평은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문과지만 이과 학생들하고 저하고 많이 맞더라고요. 왜냐? 수학을 잘하는 애라고 저랑 맞아요. 어느 정도로 닮았냐? 여기 여름방학 때 그 상상과 학생들 제 특강을 한번 들은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남학생이, 제가 그냥 물어봤어. 고1인데, 현재 고1인데, 야, 은수야, 너 수학 어디까지 너 선행했냐? 그랬더니 여기 아시는 분이 있나? 다 끝냈는데. 영어만 못하거든요. 영어 못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저는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저로 인해서 영어가 완성됩니다. 전 과목이 완성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어가 걱정이 되는데, 영어를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방학 동안에 한번 바꿔주세요. 확실히 바꿔드릴게요. 제 열과 성을 다해서 확 바꿔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리지만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